지. 네, 네. 안타까워요, 진짜. 예. 요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람킴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앞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왜 가짜 뉴스 퍼뜨리는 유튜버, 정치인들 고발을 안 합니까? 팩트 체크 해봤자 어차피 그들 안 들어요. 애초에 가짜 뉴스를 못 퍼뜨리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진짜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유튜브가 그 원상인데 이게 구글이 본사잖아요. 근데 구글 본사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네. 이걸 하기가 법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방적으로 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사후적으로 보통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뭐 금방 뭐 계속 이게 퍼져버리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퍼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기껏 해봐야 뭐 지금까지 하는 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고발 뭐 조치. 고발 조치밖에는 안 되는데 참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 뉴스를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 다들 어렵다라는 것을 어떤 위험하다는 건 아는데 이 위험한 흉기를 이렇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게 더 답답한 상황 같아요. 그 사실은 어려워요,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뭐 가짜 뉴스 또 많죠. 뭐 악마화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친한계에서는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뭐 저기 가짜뉴스 유포한 유시민 씨에 대해서 3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게 있고 또 최근에도 그랬죠? 또 한 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2천만 원 판결이 나온 것. 그래서 사실 법적 대응이라는 측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사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와 같은 배상 판결을 받은 것들도 민형사상의 그런 책임을 물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런 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단어죠. 입틀막 같은 그런 네. 것들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또 생각하는 그러한 면들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언더73 유튜브에서 그 마지막 코너가 한동훈 팩트체크로 매일 한 개씩 그거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쇼츠도 만들고 네. 짧은 그 동영상으로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팩트체크를 또 굉장히 많이 그 제보를 주시고 있어요. 제보 받고 계세요? 제보를 받아서 정치권에서는 제일 좋은 게 그 어쩔 수 없이 SNS로 대응하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거 잘하는 오늘도 또 이준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이 뭐가 나오면 즉각 SNS에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가 사라져 버리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 즉각으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현역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직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SNS에 올려가지고 이걸 대응을 하면 되는데. 뭐 이건 진짜 뭐 하나만 올리면 그냥 다 뉴스가 돼버리니까 이거 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의 그런 아직 그런 제가 그 등급을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워낙 많이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뭐가 오면 바로 그냥 대응을 해버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막 가짜 뉴스가 퍼지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활동을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실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음해적인 어떤 정말 부정확한 뉴스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을 하면 그건 그렇게 막 크게 퍼져나가지 않아요. 지금은 비활성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해도 이걸 뭐 그냥 다 대응하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오는 족 쫓아내라.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나 뉴스엔진이나 저희 뭐 언더73이나 할 거 없이 그렇지. 기회가 되면은 맞아. 계속 그걸 알려야 되고 맞아.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처음에 그 3천만 원, 2천만 원 배상 판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에 대한 가짜 뉴스 관련된 소송 하나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거 저희들 그렇게 계속 참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 변호사가 몇인데 계속 그렇게 참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반복성, 심각성 등을 고려를 해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짜 뉴스 리스트 작업도 1차로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오.
네. 오, 그래요. 그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리스트 작업이 1차로 마무리가 됐고요. 쫄리는 사람 몇 명 있을 그 것 같은데. 리스트 작업의 출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다 네. 아카이빙을 하고 있어요. 오. 네, 모두 아카이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그냥 가만히 그냥 알리기만 하면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또 뭐 정쟁의 수단으로 쓴다라던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막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돼요. 그 네. 경찰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갑니다. 그렇군요. 네. 02나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 지역번호 있어. 각 지역의 지역번호 뭐 031이나 032나 뭐 05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가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가 보다 네. 하면 생각하면 지금 됩니다. 여러분들 네. 봄봄날 박수를 보냅니다. 네, 송차선님 한 방을 먹여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뭔가 계속 걱정,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요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요 말로 네, 그냥 네. 정리가 됐다.